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급의 비전 강의를 맡은 크라운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직급은 비전이 있는 일인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2030년에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20억 개라면은요, 지금 있는 일자리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든 12시에 일어나든 세수를 하든 머리를 감든 안 감든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더군다나 우리의 기대 수명은 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50년을 더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50년 동안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도 보면은요, 2025년에 단순 노무 종사자의 90.1%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리자, 고소득층도 49.2%,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뭐 딱 25년이 아니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 중에서 좀 더 빨리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직업도 있고, 또는 아주 미래에 유망한 직업도 새로 생겨날 것인데요. 위험도가 높은 직업, 미래학자들이 뽑은 직업들은 뭐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상, 부동산 중개인, 의사, 재무관리사, 은행원, 뭐 단순 종사원, 그다음에 주체 안내원, 번역가, 이런 순서로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 유망한 직업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쭉 보니까요, 제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한 비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온다라고 이제 기사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 인구가요, 약 727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14%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노인 세대를 같은 그 정도의 비슷한 규모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계속 65세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박은재 사장님 강의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죠? 네,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이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예뻐졌다, 더 젊어졌다, 더 날씬해졌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정말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젊어지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유망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727만 명의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런 직급이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MZ 세대는 20세부터 39세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1,435만 5,313명이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의 특징은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연봉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은 내가 산다. 이 MZ 세대가 어느 한 곳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회의 주류 트렌드로 되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직급퍼 중에서도 우리 박소리 엑스퍼트 강사님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도은 사장님도 MZ 세대고, 이런 MZ 세대들이 정말 직급에서도 톡톡 튀지 않나요?
저는 앞으로 이 직급의 가치를 알아본 많은 MZ 세대들이 정말 직급으로 몰려올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경력 단절 여성 144만 8천 명, 이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직급 아닌가요? 우리 경단녀 중에서 직급의 크라운도 계시죠?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을 키우고 경력 단절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네, 그것이 바로 직급이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직급의 큰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유기농 간식을 인터넷에 뒤져서 먹기 좋은 간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학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는 히말라야 청정 원료로 만들었고, 인공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의 정직함이래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을 직접 제거해서 맛은 업시키고 칼로리는 다운시켰대요. 맛있겠죠? 네, 인증받은 국내 제조시설에서 만들었고요. 안심하고 급여하는, 그리고 ISO 9001 인증도 받은 그런 국내 제조시설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좋겠네 라고 구입하려고 보니까요, 개 간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형견은 1개, 대형견은 1개에서 2개 주래요. 네, 우리가 강아지 간식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 유기농, 오가닉, 무농약, 친환경, 당연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비즈니스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는 무독성 친환경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네. 무독성 친환경이면서도 기능은 좀 아주 확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도 효과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고기능성, 속효성. 그러면서도 가격은 품질 대비 쌌으면 좋겠어요. 가성비.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게 가심비까지 착한 기업이 만드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비즈니스가 잘 돼요. 아니, 나는 친환경 좋아하면서 왜 내가 농약 친 거 팔고 나쁜 거 첨가해서 팔고 그러면 그 사업이 즐겁겠냐고요. 그렇죠? 나는 가성비를 좋아하면서 아주 비싼 화장품 팔아갖고 남한테 바가지 씌우고 막 이러면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나는 정말 따뜻한 사회를 원하면서 내가 속한 그런 회사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막 울고 자살하고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이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급일은 참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요, 뭔가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이고, 최근에 우리 딸이요, 직장을 다니는데 퇴근을 하고 무슨 와인바를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뭘 알아보러 다니는데 세상에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하여간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60대에 뛰어든 자영업, 소득은 적고 위험은 크다. 레드오션에 들어온 60대 이상 자영업자들, 삐끗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실제로 부부가 밤낮 없이 뛰어도 월 100만 원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영업자 다 죽는다, 뭐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이렇게 시위를 해도요, 아니 부모도 내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자식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자 하려다가 날리고 또 아니면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그 인생을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큰 비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업. 아무 사업이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참 지난 일이지만은 뭐 코닥 필름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필름을 잘 만드는 회사였지만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삐삐 산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절대 성장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성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음 천만 장자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 책을 쓴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은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이고요. 백악관에서 미국의 두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하신 분이고요. 25살에 시티은행 최연소 부사장, 그리고 26살에 백만장자에 등극을 했다라고 하죠. 이제 이 책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게 잘 되는 기업이냐면, 잘 되는 사업이냐면 이런 사업하라는 거예요. 가장 거대한 사업적 기회는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까지 챙길 수 있는 웰니스 사업이 최고의 사업적 기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보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박은자 사장님도 정말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본인에게 딱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요,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헬스케어 시장 규모도요, 2030년에는 450조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잠깐만 잘 되다가 꺾일까요? 제가 봤을 때 한 100년은 잘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1965년부터 2065년까지 100년 동안의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1965년에 어땠냐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노인은 적었고요, 젊은이는 많았고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인층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낳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안 낳아요. 2명이 1명도 안 낳아요. 0.7명 나오더라고요. 0.7명.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인들은 위로 갔는데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65년이 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 넘버 원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2등과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 웰니스 산업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사회 악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도 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업도 있는데,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최근에 막 전청도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요, 저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 그 끝이 빤히 보이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일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어떤 막 속이고 이런, 우리가 다단계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다단계 피해, 피멍드는 한인들, 뭐 1억 지고 망해가는 과정, 막 이런 내용들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회사는요, 이런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이거는 대부분이 불법 회사이거나 아니면 합법 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비싸. 그래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달 분기별로 사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좀 악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비단 다단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니,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대요. 그래갖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가지고 고용 위반 부담금 153억 6천만 원 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여기 이렇게 좋아요, 훈훈해요, 도움돼요, 화나요, 슬퍼요. 정말 화나고 슬프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맨날 적자 경영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성과급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고용 안 하고, 저희 회사는요, 비록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지만은요, 네, 저희 제너럴 바이오 사회적 기업에서는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가치 소비, 착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소셜 임팩트, 국민 의식 및 사회적 신뢰 브랜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요, 그래도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의 사회적 평판, 소셜 임팩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82.8%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소비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이 참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갈 우리 지구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투표와도 같다. 우리가 큰 힘은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듯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것에 맞는 이런 구매를 하는 행위가 우리 소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꾸는 최고의 기업, ESG 경영.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미래 환경을 생각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회를 돌보는, 지금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들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심판을 해줘야 돼요. 이 회사가 ESG 경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ESG 경영의 정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B콥 인증입니다. 세계 최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을 위한 최고의 기업, B콥 인증을 받은 회사가 또 저희의 모기업 제너럴 바이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1월 1일 날 저희가 남원 세미나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공장의 시설이 너무 좋아서 감동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해서 감동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헌신적이어서 감동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냥 네트워커로서요, 회사에서 버스비를 대줬어요. 버스비만 대준 게 아니라요, 도시락까지 다 싸줬어요. 도시락까지.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요, 정말 선물을, 이 보따리가 다 선물 보따리예요. 선물을 바리바리 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제 파트너가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교환권 29만 원짜리 경품해서 타셨어요. 이분은 75만 9천 원짜리 CK 6개월치 있잖아요. 제 파트너가 또 타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1등도 제 파트너가 타셨어요. 159만 원짜리 라피 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배고플까 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겨져 있는 이 떡과 물과 직흡 게르마닌 커피와 칫솔, 치약, 비타민C 이런 거 챙겨주셨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국내 A사도 경험을 했었고요. 우리 남편도 전 세계 최고라고 하는 글로벌 A사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도 세미나를 갈 때 버스 다 제가 빌렸어요. 점심, 간식, 무슨 팜플렛, 무슨 쇼핑백, 하나 전부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왔지, 회사에서 이렇게 퍼지는 회사는 정말 처음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세적에서 우리가 돈 제일 많이 버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직구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저는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위대한 직급입니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요. 정말 세계 최고, 최대, 최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전에 제가 친환경 페인트를 만드는 제조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국내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박사님들을 초빙하고 했는데 와, 국내 최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국내 최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웠어요. 어떻게 98%까지 할 수 있었고요. 국내 최고를 모방해서 정말 100%까지 남들 수준까지 맞췄는데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야 국내 최고잖아요. 와, 국내 최고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지?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국내 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 교과서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위대한 직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리스크가 없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가치가 있는 사업, 이 사업이 바로 위대한 직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직업을 만나고도 몰라보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불운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정말 이 직업을 만나신 거 진심으로 제가 축하드리고요. 직업은 두 줄 바이너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옛날에는 내가 여러 레그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을 썼었어요.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6레그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을 가려면 뭐 12레그, 15레그, 18레그, 21레그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너리는 어떻습니까? 딱 두 줄만 하면 돼요. 내가 골드를 만드는데 골드를 6명을 옆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딱 2명을 만들고 또 골드가 나오면 그 밑에 받쳐주는 게 더 쉬울까요? 브레이크 어웨이가 쉬워요? 바이너리가 쉬워요? 바이너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2000년대 이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대부분 다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바이너리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바이너리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스폰서 A가 열심히 두 줄 바이너리니까 어때요? 1, 2, 3, 4, 5 쭉 가입을 해요. 또 6, 7, 8, 9, 10 이렇게 두 줄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요. P1이 와서 이래요. 스폰서님만 돈 벌지 마시고요. 밑에 자기 밑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달아달래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P1에다가 2, 3번은 이쪽에 달고 4, 5번은 이쪽에다 달고. 그러면 P1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P5는 나는 왜 내려오지 않느냐, 왜 한 명도 내려오지 않느냐. 또 P2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좌측 라인은 스폰서님 라인이고 우측 라인은 내 라인이기 때문에 좌측은 절대 하지 않고 우측만 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딱 두 줄을 하면 참 좋은 일인데 두 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2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서는 2가 되지 않습니다. 2가 안 될 때도 있고요. 2가 넘을 때도 있죠. 그렇죠? 1 더하기 1인데 2보다도 작게 되는 거, 2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사회현상으로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독일의 사회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줄다리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한 명이 당길 때 정말 열심히 당기잖아요. 그 사람이 100의 힘으로 당겼어요. 자, 2명이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2명이 당기면 100으로 당기지 않더라고요. 93%만 당겨요. 1인당. 3명이 당기면은요, 85%만 당겨요. 그래서 조직이 많아졌어요. 8명이 당겼어요. 8명이 당겼는데 8명이 64%밖에 힘을 쓰지 않더라. 이거를 동물 실험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조직원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이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숨어 있고 누군가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하겠지, 우리 둘이 같이 해야지 되는데 내가 조금 힘 덜 쓰고 힘 좀 더 쓰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좀 스폰서가 좀 열심히 하지, 내 파트너 좀 열심히 하지, 그러진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네, 두 줄 바이너리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냐면요, 이 비즈니스가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 두 줄이라 그랬죠? 6줄이 아니라 딱 두 줄 하는 거잖아요. 딱 두 줄이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내가 1번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번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줄이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 그쵸? 내가 두 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그 글로벌 회사에서 드라이빙 뎁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원 가입을 양쪽을 쭉 하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밑에서 이렇게 회원이 생기고 사업자가 생겼으니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빙 뎁스 파일업이고 이게 두 줄 바이너리 비즈니스를 하는 정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비자든 부업자든 전업자든 사업자 이런 거 찾지 말고요. 무조건 내가 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서 이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는 거죠. 왜 밑에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남들이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는 내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레그를 내가 쭉 내리다가 보면은요, 위에 달린 사람한테는 이 비즈니스는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좌우에 뭐 다이아를 만들고 로얄 크라운을 만들고 이럴 거는 나 혼자 할 수 없지만은 브론즈를 만드는 것까지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는 사업이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제품을 애용하고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어떤 분은 파트너만 시스템에 오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네. 또 그런데 내가 애용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명단 작성을 해서 내가 제품 전달을 하고 내가 초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 비즈니스는 재밌고 쉽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게 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동기부여 시켜갖고 그분 움직이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관리자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파트너들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피해들을 이 바이너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비 당연히 내가 움직여야죠. 다이아몬드 당연히 내가 해야죠. 당연히. 저는 크라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직책이 올라갈수록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분산되긴 하지만은 내가 반드시 멈춰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2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팀워크는 재능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정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뭔가요? 이게 흰개미집입니다. 흰개미집. 정말 대단하죠. 개미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 높이가 한 6m 된다라고 합니다. 높은 거는 7m까지도 돼요. 그런데 개미가 부지런히 자기 침하고 모래하고 섞어갖고 이거를 만드는데요. 이 안에 온도, 습도, 통풍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갖고 이 흰개미 집을 본따서 만든 그런 그 쇼핑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항상 25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개미 하나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개미가요 200만 마리가 이걸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게 100년 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집단지성에 관한 이제 책들도 있고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 구슬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개의 구슬을 이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통에 구슬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 통에 구슬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 통에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맞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춘 그 직감,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가장 유사하더라. 네, 이게 우수한 한 명의 직감보다는 덜 우수한 여러 명의 직감의 조합이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든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다 테레사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위대합니다. 훨씬 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이 존중의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정말 꽃이고 별이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분의 나이든 학력이든 빈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모두 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네, 나는 우월하고 당신은 하등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이 팀워크가 생기지 않겠죠.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될 분들. 그 다음에 인정입니다. 그분이 해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 팀워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두 줄 다 내가 했다. 난 도움받은 거 1도 없다. 내 스폰서 하나도 안 도와줬다. 나 혼자 다 했다. 네, 정말 나 혼자 다 했을까요? 네. 혹시 형제가인 사장님이 어떻게 좋은 강의를 해갖고 도움받은 건 혹시 없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내고 프로모션을 했기 때문에 된 건 혹시 없었을까요? 네, 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조금만 다 내가 한 거라고 하지 말고, 어쩔 때 내가 도와줘서 됐다 하더라도 사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팀워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칭찬과 배려, 이런 거죠. 당연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SNS나 단톡이나 이런 데서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 양육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팀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저는 또 책임감이 나를 또 많이 성장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 팀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네, 이런 등등, 네, 이런 책임감이 없었다면은 그냥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나도 함께 해야지 된다는 그런 책임감. 또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회사, 그룹, 팀의 방향이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면은 흩어지게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떠난 성공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이게 모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집단의 힘은 개인